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문화죠. 문화관광이군요. 그거나. 문화관광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문화 변형 이퀄 문화 접변인데 그 안에는 문화 수용과 문화 동화 그리고 문화 변형이 있다. 근데 문화 수용과 문화 동화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문화는 변한다. 그러면 지금의 문화, 변하기 전에 지금 문화로 되기 전에 문화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건 없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새로운 걸 만들려는 거죠. 또 과거의 거를 다시 끌어들여서도 지금의 문화로 바꿀 수도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유행, 여성 의류, 뭐 타이트 진 같은 게 루즈, 헐렁헐렁한 옷을 바뀌고 좀 전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것도 문화거든요. 의복 문화, 의상 문화 뭐 그렇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갈 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문화 변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 변형, 변형이라는 건 뭐예요? 바뀌는 거잖아요. 형태가 변하는 거, 변형. 이거는 각각의 유형을 잃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거죠.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거는 퓨전 음식 같은 거예요. 뭐 김치 버거. 김치하고 햄버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새로운 게 만들어낸 문화 변해버린 거예요.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으니까 원래 침대는 푹신푹신한 거죠. 푹 들어가고 하여튼 뭐 딱딱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아주 딱딱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돌 침대가 나왔죠. 장수 돌 침대는 별이 5개 뭐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맨바닥에 놓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돌 침대라는 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과 변한 거죠.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침대 없이 주무시는 분은 드물 것 같아요. 요즘 자취생도 침대는 없어도 매트리스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침대 자체가 비싸면 뭐 어차피 학교 다닐 때만 잠깐 뭐 1년만 살 거니까 굳이 풀사이즈 침대를 갖춰 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죠? 변하죠. 이불 깔고 자다 요라고 그랬죠. 우리 보통 요 깔고 자다가 그죠? 바닥에서 자는 건 잘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문화는 변합니다. 그 변화를 감지하거나 과거에 변하기 전에 원형을 생각해 본다든가 그런 시도가 여러분이 하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관련이 됩니다. 프로젝트 갖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이 그건 또 찾아야 돼서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요. 자, 다음에 문화 변화. 좀 전에 문화 변형했잖아요. 근데 또 문화 변화는 뭡니까? 이, 이, 이 부분이 이렇게 그래요. 조금씩 말 바뀌어도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번역해서 쓰면 다른 사람이 또 쓰고 그렇거든요. 그건 문화학자들이 하라 그러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읽어볼게요. 문화 변화는 사회와 문화 체계가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 변화는 내부적 요인, 자연 환경의 변화, 경제적 요인, 인구 요인의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혹은 외부 문화로부터 다른 문화 요소가 전파되는 경우 등에 의해 일어난다. 문화 변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죠. 자연 환경이 변화하다든가 경제적 요인이라든가 인구 요인. 자연 환경이 변화하죠. 자, 요즘 말하는 게 탄소 제로. 그러니까 매연 지구가 아파요. 기후 변화가 심각하죠. 근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쪽이 2025년부터인가는 유럽 쪽에서는 휘발유 차를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못해요. 제가 알기로 2025년. 왜 그런데? 그러니까 설명은 그거예요. 휘발유 차를 타는 문화였어요. 마차 문화였다가 가솔린, 휘발유 차를 휘발유 차를 타는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제
휘발유차 안 된대요. 그럼 뭘로? 전기차로 바꾸죠. 자동차 문화가 바뀐 거 아니에요? 왜 갑자기 전기차인데? 지구가 아프다는 건 뭐 하루 이틀 전에 얘기 아니잖아.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북유럽, 북쪽에 있는 유럽 나라들은요. 자고 일어나면 자기 바닷가 마을 앞에 거대한 빙하가 떠내려와요. 그리고 그게 녹아버려요. 그럼 해수면이 또 올라가죠. 그 사람들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피부로. 그러니까 안 되겠다. 자동차 우리 그런 거 수입 안 해. 니네가 우리나라에 자동차 팔려면 전기차로 변해버렸죠. 전기차로 변하니까 경제적인 전기차로 변하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수가 줄었죠. 왜? 그 휘발유차는 100개의 부품을 만들려면 편의상 부품 하나당 한 명이 탁탁탁 집어넣는다고 치는데 전기차는 50개만 있으면 된대요. 부품이. 그러면 50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경제적 요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인구 요인 같은 경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게 있죠. 한동안 군복무 가산점 왜 남자들만 군대 갔다 왔다 해서 가산점 주냐 그건 그 헌법에 위배된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 받았어요. 군복무 가산점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또 그러죠. 왜 우리만 가냐? 니네는 국민 아니냐? 니네도 가라. 그러죠. 근데 점점 요새는 여성 군 복무를 공개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 남녀간의 싸움이라서 그럴까? 그것보다도 일단은 병역 자원이 없죠. 인구가 주니까.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자도 의무병이에요. 거기는. 미국은 모병제, 모집을 하는, 군대 갈 사람 여기 붙어라 하고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죠. 군대 오면 월급 많이 주고요. 또 대학 교육도 시켜주고요. 가족 데리고 오면 집도 줘요. 우리 그 용산 같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 부대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거든요. 용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용산 미군기지 옛날에 있을 때는 메릴랜드 주립대학도 거기 있었어요. 주립대학 분교 뭐 그런 식으로 거기서 4년제 학위를 받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또 재밌는 건요. 태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국은 여자는 군대 안 가요. 남자만 가요. 근데 어떻게 군대 남자가 다 가는 게 아니고요. 걔네는 추첨으로 가요. 이해가 안 가죠. 또 어떻게 추첨을 하는데요? 시즌이 되면 군인을 뽑는 시즌이 되면 그 집행 그 관리가 각 마을에 가요. 그럼 마을에 그 연령대 남자들이 다 모여요. 주머니를 갖고 오죠. 파란공, 하얀공. 그래서 각 그 군대 갈 나이에 된 사람 남자들이 다 와서 뽑아요. 파란공, 그럼 넌 군대 가. 하얀공, 넌 군대 가지 마. 웃기죠? 근데 실제로 지금도 태국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거는요. 각 나라마다, 각 사회마다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하죠. 또 요즘은 1인 가구가 많아졌잖아요. 옛날에는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다 했죠. 요즘은 굳이 결혼을 해야 되나? 더 나아가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굳이 애를 낳아야 되나? 엄청나죠. 네. 뭐 지금 보면 30년 후에는 중국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대. 인구가 고령화되는 거죠. 애를 안 낳아요, 거기도. 왜? 우리하고 똑같이 교육비 비싸죠. 집값 비싸죠. 정신이 없어요. 빈부격차 심하죠. 걔네는 공산주의인데 애매한 공산주의, 자본주의 비슷한 뭐 그런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바꿨죠.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바꿨죠. 과외금지. 우리도 전두환 때 과외금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교육 업체 다 날라갔죠. 심지어 걔네는 뭐요? 게임도 일주일에 1시간씩만. 그 이상은 안 됨. 그리고 걔네는 그게 법으로 정해지면 다다닥 해요. 왜? 중앙집권 공산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지금 난리가 났죠.
요즘 잡는 건 부동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게임 업체 그러면 게임 업체가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헌법 소원 이게 그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한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걔네는 그게 가능해요. 왜? 걔네 옆으로 셉니다만 걔는 왜 그러냐면 지금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영구 집권을 꿈꾸고 있거든요. 원래대로면 2번 하면 끝이고 2번 할 때는 다음을 임명해야 되는데 임명을 안 했으니까 자기가 오래 하려고. 근데 자기가 오래 하려니까 거기 걔네는 인민이죠. 중국 인민들 국민들이 못 살면 폭동이 일어나죠. 폭동이. 명나라 주원자인가가 아마 폭동 농민 반란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농민 반란으로 왕이 된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제일 겁내는 게 그거예요. 한번 폭동이 불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폭동은 언제 일어나? 힘들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그때 폭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든 나라가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완비가 된 나라에서는 위에서 미리미리 찍어 누르죠. 그러나 난리치죠. 지금 카카오 같은 것도 뭐 되니까 내 죽인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 저거 안 해. 네이버도 그렇고 그런 거거든요. 애매해요. 근데 어쨌든 문화는 변해요. 아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겹쳐서 붙어 있기 때문에 A 문화와 B 문화가 이렇게 해서 겹치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연환경 변화 실감 나죠. 우리는 지금 실감을 그닥 못해요. 근데 북유럽은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이탈리아 베네치아가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잖아요. 항구 도시 수상 도시가 가라앉고 있어요. 가라앉고 있어요. 남태평양 어느 섬은 거의 다 가라앉아서 이제 옆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심각한 문제예요. 자, 이런 것들 자, 관광을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도 이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우리나라 전기는 대부분 화력 발전이거든요.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화력 발전 석탄 사서 석탄 떼 가지고 전기 만들어낸 거잖아요. 석탄을 떼니까 막 이산화탄소 나와서 오염되죠. 그런 거예요. 작년을 보면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데 작년을 보면 코로나 되고 몇 군데 세계 각지의 관광지 사진이 올라온 적 있거든요. 공장이고 뭐고 다 문 닫으니까 관광지가 깨끗해졌어요. 요즘 우리 황사 뭐 그런 거 별로 얘기 안 하잖아요. 봄 가을에 황사 많은데 그죠? 공장들이 셧다운 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베이징 올림픽인가요? 그거 할 때도 한 달간 문을 닫게 하니까 다시 깨끗해졌어요. 문 닫으니까 또 경제가 안 돌아가죠. 그게 딜레마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문화 접촉이요. 문화 접촉. 여러분 교재 20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둘 이상의 다른 문화가 서로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문화를 지닌 사람들의 접촉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직접적인 인간의 접촉 없이 전파에 일어날 수도 있다. 자, 6주차 두 번째 동영상의 과제는 뭐 물어볼 것도 없죠. 그냥 문화 접촉 써내세요. 문화 접촉. 문화 접촉. 수업 시간에 동영상을 잘 안 들으시기 때문에 처음에도 내고 중간에도 내고 끝에도 내고 아니면 끝에 가서 앞문제 뒤집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네요. 하여튼 그 문화 접촉은요 서로 접촉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문화를 지면서 접촉하면서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죠. 지금 하는 게 문화가 변화하는 거죠. 그죠? 문화 접촉이라는 건 문화끼리 접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시골에 가면 KBS 어느 프로 본 것 같은데 베트남에서 시집 오는 분들이 많아지셨죠. 한국 여자들이 농촌 총각들이 결혼을 할래도
상대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여성들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베트남 이주자들이 많은 데는 추석이나 그런 때 베트남 음식도 나와요. 왜? 그들이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 쌀국수 좋죠. 고기 국물에 쌀로 만든, 밀가루도 아니고 쌀국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또 지금은 우리나라 주소들이요, 가야대로 493-2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번지였죠. 36번지 2호 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서 접촉이 됐냐면요, 그러니까 참 그게 무서운 건데, 한국에는 정부 관리라든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대학 교수라든가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해보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속도로도 경부고속도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 뭐 남해 고속도로 그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런데 걔네는요, 번호예요. 번호. 그래서 걔네 번호의 기준은, 홀수는 남북으로, 미국이 이렇게 있으면 남북으로 오는 건 1번 하이웨이 넘버 1, 하이웨이 17 뭐 그렇게. 동서로 가는 거는 짝수로. 근데 우리나라도 언제부터 슬쩍 번호가 붙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 이름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촉에 의해서 또 바뀌어요. 접촉에 의해서 또 바뀌어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자, 다음은 이제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둘째 줄이야. 특정한 문화 입장에서 다른 문화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정 문화 입장에서 다른 문화의 우열을 결정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하는 견해. 옛날에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인가에 사회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충격 먹었던 게 뭐냐면 에스키모요. 요즘은 거의 없죠. 에스키모도 양복 입고 있어요. 알래스카주에서. 그리고 정부 보조금에서 콜라, 햄버거 하도 많이 먹고 뚱뚱하고 비만, 그런 당뇨, 비만 그런 게 많거든요. 에스키모요. 그때 사회선생님 저한테 얘기해, 이런 민족도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에스키모는 외부에서 손님이 와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와요. 그러면 극진히 대접을 하고, 최상의 대접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외부에서 온 손님이 자고 갈 거 아니에요.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잠자리에 자기 부인을 들여보내요. 상상이 돼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니, 지 마누라를 어떻게 그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야만이잖아, 야만. 그래서 되게 흥분하시면서 설명을 하셨고, 저도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최근 들어서 이런저런 책, 그러고 잊어버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관광론 수업하면서 책도 읽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 이유가 뭔데? 우리 그런 거 있죠. 유전학적으로 동종교배를 하다 보면 열성인자가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라지죠. 유럽의 왕족들이 그렇거든요. 지네끼리 사촌끼리 결혼하고, 뭐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전병에서 곱사등이 나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똑같은 이치예요. 자기네 에스키모는 북극에 얼음판 위에서 사는 거죠. 이 이글루라는 얼음집 짓고, 그러고서 가서 물범 같은 거 잡아다 먹고, 그 가죽으로 카누 만들고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식구끼리 결혼하는 수가 많아요. 왜? 여러 가족이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몇몇 그냥 그러다 보니까 동종교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형아 나오고, 그래서 터득을 한 거예요. 이건 아닌구나.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부 인자를 수혈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외부에서 손님이 왔을 때예요. 생존을 위해서 한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면 그들만의 문화죠, 그게.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상대주의, 내 견해로 개새끼들.
나쁜 새끼들. 저건 인간이 아니다. 인간 말종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대부분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문화 마찰. 그러니까 서로 이해를 못한다고. 그래서 제일 앞부분에 관광의 이념은 평화라고 그랬죠. 평화. 그래요. 여행을 다니면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면 평화가 와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만나야 돼요.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만나고 밥도 먹고 그게 관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말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적어놓으라. 관광의 이념은 평화이고 속성은 문화이며 실질적 가치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죠? 이념은 평화예요. 그런데 관광의 속성을 보면 결국은 문화더란 얘기예요. 나하고 다른 문화에 흥미를 갖고 즐기는 거죠. 재미를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물론 문화인류학 쪽에서는 이걸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건 짤막이 이 세 줄, 네 줄이 챕터 2개, 3개짜리도 있어요. 읽다가 대가리 터지는 줄 알았었는데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의 독특한 문화를 이제는 관광객들에게 자꾸 알릴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줄타기도 독특한 문화고요. 또 뭐죠? 하회 탈 같은 것도요. 안동 하회 탈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용이 그거잖아요. 우리 답사 가면 안동 갔을 땐 꼭 탈 공연도 보고 경기권에 가면 민속촌에 가면 한 번씩 뭐 줄타기 하는 것도 보고 하는데 결국 내용은 그거예요. 억압받는 하류층이 가면을 쓰고 상류층을 풍자하는 거죠. 상류층을 발로 차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문화가 존재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이제 이게 진정한 문화인가? 그러니까 슈도 컬처 해갖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내용이 어렵지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면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는데 결국은 키 포인트는 문화는 변한다. 문화는 다양하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지금의 문화만을 가지고 어찌어찌 해보려고 그래요. 답이 안 나와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죠. 여러분 관광은 많이 놀아야 돼요.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나와요. 경험하면 할수록.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놀 수 있는 기회예요. 놀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또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인데 꼭 모여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의견은 이해는 갑니다만 그게 불안하시면 휴학을 하시는 걸 권하죠. 방법이 없어요. 이 와중에도 빨리빨리 해야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생존을 하는 거죠. 그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러면 집에만 있냐고요, 역사랑. 집에만 있는 사람 못 봤어요, 저는. 밥 먹으러 나가기도 하고요. 슈퍼도 가고요. 그러니까 모여서 프로젝트 할 때 그래서 4명만 하는 거예요. 4단계에서도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었죠. 제 기준이 맞는다. 그리고 지금은 또 백신들을 웬만큼 맞으니까 마스크 쓰고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런 논리라면 대한민국 회사는 문 닫아야 돼요. 정부도 문 닫아야죠. 군대도 없어져야 돼요. 뭐 단체로 뭐 그거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치료해 가면서 적응해 가잖아요. 회피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20대들이 모든 거를 코로나 탓으로 돌리거든요. 이해는 가요. 근데 코로나 탓으로 돌렸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뭐 있는데요.
코로나든 개로나든 세상은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것 속에 올라타지를 못하면 도태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국에 도태되면 다시 올라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좀 더 시간이 되었네요. 자, 6주차, 2주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